오후 2시 동네 작은 도서관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먼지 입자들과 함께 허공에 떠다녔고 책장 사이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흘렀다. 오은경은 반듯하게 정렬된 책등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손끝으로 책등을 쓸어내리는 동작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다. 63세.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 교실의 분필 냄새가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공간도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학생들 앞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문학 작품을 설명할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던 묘한 아쉬움을 이곳에서는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은경이 고개를 돌렸다. 장아린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35의 젊은 사서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이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은경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속에 숨겨진 쓸쓸함을 놓치지 않았다. 함께 일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선배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그리워하는 빛이 어려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어제 보니까 시집 코너에서 오래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냥 책 정리를 하던 거야. 은경은 서둘러 말을 끊었다. 어제 김소월의 시집을 들춰보며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던 순간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진달래꽃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자신을 아무도 몰랐으면 했다.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몇 명의 이용자가 와서 책을 빌려가고 은경은 묵묵히 반납 도서를 제자리에 꽂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리는 도시락을 꺼내며 은경에게 함께 먹자고 손짓했지만 은경은 지하 보관실로 향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하 보관실은 더욱 조용했다. 기증받은 책들이 상자째 쌓여 있는 이곳에서 은경은 가끔 숨을 고르곤 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자욱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쩌면 이곳의 묵은 냄새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 다락방을 떠올리게 해서인지도 몰랐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은경은 새로 들어온 기증 도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오래된 책들이었다. 펼치면 누런 얼룩이 배어 있고 모서리는 헤어진 것들. 하지만 그런 책들에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다. 누군가 소중히 읽었던 흔적들이. 한 상자를 들어 올리던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이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는 걸 보니 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모양이었다. 은경은 주저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서는 곰팡내가 올라왔다. 하지만 그 냄새보다 강렬한 건 바래진 종이 뭉치였다. 원고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손글씨들. 은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밤의 강가에서라는 제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정갈한 글씨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몇 줄을 읽어 내려가자 은경의 심장이 요동쳤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마치 자신이 써야 했던, 쓰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써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원고는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속
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그 뒤는 텅 빈 원고지들이었다. 미완성이었다. 은경은 원고를 가슴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다. 지하 보관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선생님, 거기 계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경은 황급히 원고를 상자에 넣고 일어났다. 응, 금방 올라갈게.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자를 다시 내려다보며 은경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전율이 온몸을 스쳐갔다. 그날 밤 은경은 원고를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책상 앞에 앉아 첫 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창밖에는 어느새 달이 떠 있었다. 밤 11시.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은경은 원고에 매달려 있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듯 글을 빨아들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은경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원고 속 주인공이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며 강가를 걷는 장면에서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이 평생 쓰고 싶었던 그 애절함이 여기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갑자기 끝나 있었다. 마지막 문장 뒤로는 하얀 원고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은경은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수십 년 만에 창작을 위해 펜을 든 것이었다. 교단에서 칠판에 글자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었다. 이건 남에게 가르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였다.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지우고 또 지웠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 위로 긁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그런데 이상했다. 몇 줄을 쓰다 보니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 동생아, 너는 어디서 별이 되었니?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고 있니? 글을 쓰며 은경은 울었다. 어느새 안경이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십 년간 막혀있던 감정의 댐이 터진 것 같았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들이, 교단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펜 끝으로 흘러나왔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은경은 펜을 놓았다. A사 용지 5장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그녀는 뒤로 몸을 기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나이에 이런 망상을. 하지만 원고를 다시 읽어내려가자 눈물이 또 맺혔다. 서툴렀지만 진실했다. 기교는 부족했지만 마음은 담겨 있었다. 은경은 깨달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도서관에서 은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다. 하지만 할인의 예리한 눈은 선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은경의 눈빛에 어제까지 없던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뭔가 다르세요. 점심시간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경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다르다니 뭐가? 눈빛이요. 어제까지는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할인의 말에 은경은 더욱 당황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지하 보관실로 내려가려던 발걸음이 멈췄다. 할인이 뒤따라왔다. 선생님, 혹시 어제 그 원고, 원고가 뭐?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인은 더욱 확신했다. 선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전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할인의 간절한 눈빛에 은경은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가방에서 원고 일부를 꺼냈다. 어젯밤 자신이 쓴 부분이었다. 이거 제가 써본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할인은 조심스럽게 원고를 받아들었다. 첫 문장부터 읽기 시작했다. 점점 눈이 커졌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 할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선생님,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감탄이 어려 있었다. 이거 정말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의미 없어. 의미 없다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이런 글을 쓰실 줄 알았어요. 진짜 알았다고요. 할인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다. 은경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할인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글쟁이 흉내를. 선생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이 글에는 선생님의 진짜 마음이 들어 있어요. 평생 숨겨왔던 그 마음이. 할인의 말에 은경의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주다니.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계속 쓰셔야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하셔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해요. 할인의 간절한 눈빛에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꽃피는 소리가 들렸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부터 은경과 할인은 함께 글을 다듬었다. 도서관 문을 닫은 후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은경이 쓴 문장을 할인이 읽고 함께 토론했다. 어색한 표현은 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웠다. 선생님,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감정이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슬프다고 직접 쓰지 마시고 슬픔이 묻어나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할인의 조언은 날카로웠다. 문학을 전공한 젊은 사서의 감각이 은경의 경험과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은경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글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아직 쓸 수 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경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가슴이 벅찼다. 50년을 기다린 봄이 마침내 온 것 같았다. 이태주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예리한 눈빛, 그리고 오랜 세월 권력을 손에 쥐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그를 따라왔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도서관 내부를 훑어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할인이 가장 먼저 그를 발견했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그녀는 낯선 방문자의 기세에 움츠러들었다. 이런 분위기의 사람이 동네 작은 도서관에 올 이유가 없었다. 실례합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말투였다.
며칠 전 이곳에 책을 기증한 것 중에 제 물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아, 네. 잠깐만요.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할인이 서둘러 지하로 내려가 은경을 불렀다. 은경은 평소 차림 그대로 올라왔다가 태주를 본 순간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근 기증받으신 물건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 물건이 실수로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태주의 말에 은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그 원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지하 보관실로 안내했다. 지하에 내려온 태주는 기증 도서들이 쌓인 상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저 상자,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꽤 오래된 것 같던데요. 은경의 대답을 들은 태주는 성큼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상자 바닥에 남은 먼지 자국을 보며 그는 확신했다. 분명 여기 있었다. 이 상자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태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은경은 더욱 당황했다. 저희도 정확히는 그냥 오래된 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할인이 은경이 손에 들고 있던 원고 뭉치를 발견했다. 며칠 전부터 선배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것이었다. 태주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다. 그게 뭡니까? 태주가 원고를 가리켰다.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냥 보여주십시오. 태주의 명령조 말투에 은경은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내밀었다. 태주가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떨렸다. 밤의 강가에서 태주의 입에서 제목이 새어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첫 문단, 두 번째 문단. 분명히 자신이 쓴 글이었다. 40년 전 동생을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울며 쓴 그 글. 이것 어디서 났습니까?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저희는 정말 우연이라고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40년 전에 쓴 제 소설이에요. 태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서관 안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40년 전에 동생을 잃고 쓴 글입니다. 미완성인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데 이게 여기 왜 있습니까? 은경은 말문이 막혔다. 할인도 어쩔 줄 몰라 했다. 태주는 계속 원고를 넘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자신이 쓴 부분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른 필체의 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분노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함부로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제 원고를 누가 마음대로. 하지만 몇 줄을 더 읽어 내려가자 태주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놀라운 건 이어진 부분에서 자신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슬픔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동생아, 내가 떠난 그 강가에서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별이 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태주의 손이 떨렸다. 이 문장은 자신이 쓰려고 했지만 끝내 써내지 못한 그것이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 마음을 누군가 대신 써놓았다. 이걸 누가 썼습니까? 태주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떨림만 남았다. 은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제가 이어서 썼습니다. 당신이? 태주가 은경을 다시 보았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하지만 그녀가 이 문장들을 썼다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한 원고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미완성이라서. 저도 모르게라고요? 태주는 원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은경이 이어 쓴 부분을 차근차근 읽었다. 문체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감정의 결이 비슷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그대로 읽어낸 것 같았다. 특히 주인공이 동생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에서 태주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실제로 동생 무덤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 여자가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당신은 누굽니까? 태주의 질문에 은경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퇴직한 국어교사입니다. 그냥 평생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문학을 사랑했던. 태주는 원고를 내려다봤다. 40년 전 자신이 쓴 글과 지금 이 여자가 쓴 글이 한 편의 완성된 소설처럼 어우러져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 도둑맞은 기분이어야 하는데 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마치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와서 자신이 하지 못한 말을 대신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게 맞는 건가? 남의 작품을 함부로 고치는 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표절입니다. 태주의 말에 은경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고를 돌려주십시오. 당장. 태주가 손을 내밀었다. 은경은 아무 말 없이 원고를 건넸다. 태주는 원고를 품에 안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꾸만 은경이 쓴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별이 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문장 하나가 4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태주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뒤돌아보니 은경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글을 쓰고 싶었던 겁니까?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이제는. 태주는 은경의 눈빛을 보며 뭔가 결정적인 것을 느꼈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갈망이 어려 있었다. 문학에 대한, 글에 대한 간절함이. 원고를 다시 내려다보며 태주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자신만의 것일까? 아니면 이 여자와 함께 완성되어야 할 운명이었을까?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도서관 안에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호흡만이 들릴 뿐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경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평상시보다 더 조용했다. 할인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지하 보관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경의 마음은 무너진 채였다. 내가 뭘 한 거지? 은경은 빈 상자를 바라보며 자책했다. 남의 작품을 함부로 건드린 자신이
작가를 꿈꾸었다는 게 부끄러웠다. 할인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다.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쓴 글은 정말 훌륭했어요. 할인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도둑질을 한 거야. 남의 글을 훔쳐서 내 것인 양 착각한 거라고. 할인은 선배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뭔가 해야 했다. 그날 저녁 할인은 평소 참석하던 동네 독서 모임에 갔다. 이날은 미발표 작품 낭독의 밤이었다. 회원들이 자신이 쓴 글이나 감명 깊게 읽은 글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요. 할인은 은경의 허락 없이 그 원고 일부를 준비해 왔다. 물론 작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제목은 밤의 강가에서입니다.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는 이야기예요. 할인이 낭독을 시작했다. 특히 은경이 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었다. 모임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작가가 누구예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책인가요? 이런 글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니 아깝네요. 사람들의 반응에 할인은 확신했다. 이 글은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그날 밤 할인은 모임 참석자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찍어 은경에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할인이 보낸 영상을 보고 놀랐다. 할인아, 이걸 왜? 선생님 보셨죠?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 글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은경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할인아, 그래도 이건 내 글이 아니야. 나는 그저. 그때 도서관 문이 열렸다. 태주가 들어왔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원고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태주의 인사에 은경과 할인이 긴장했다. 저, 다시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태주는 카운터 앞에 섰다. 일주일 동안 그는 원고를 수십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랐다. 처음엔 분노였지만 점점 감동으로 바뀌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제 작품을 누가 함부로 고쳤다는 게. 은경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이상한 겁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말들이 당신 글에 들어있더라고요. 태주가 원고를 펼쳤다. 이 부분, 별이 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라는 문장 있죠? 저는 40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쓸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태주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써놨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한 말을.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태주의 눈에는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할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 제가 어제 독서 모임에서 이 작품 일부를 낭독했어요. 태주와 은경이 동시에 할인을 바라봤다.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은경이 당황하려는 순간 태주가 물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두 감동받았어요. 이런 글이 세상에 안 나온 게 아깝다. 작가가 누구냐는 말들이 나왔고요. 할인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영상을 조용히 봤다. 그리고 긴 침묵 후에 말했다. 저는 사실 이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끝까지 쓸 수 없었어요. 태주가 원고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40년 동안 미련이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끝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우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태주가 은경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제가 하지 못한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원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태주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당신이 이어주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할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이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는 건 어떨까요? 두 분이 함께 쓴 작품으로요. 함께? 은경이 놀란 듯 물었다. 네. 원작자이신 이태주 선생님과 공동 집필자 오은경 선생님. 그리고 기획은 제가 맡고요. 태주가 은경을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그래야 합니다. 태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당신 없이는 완성될 수 없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깨달은 건 이겁니다. 좋은 작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태주가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해 주시겠습니까?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태주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이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대와 경험이 다른 두 사람이 문학을 통해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할인의 말에 은경과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완성이었던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특별한 협업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원고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했고 은경은 감정의 디테일을 채워나갔으며 할인은 독자의 시선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좀 더 자연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너무 급작스럽게 전환되네요. 그럼 이렇게 한 문단을 더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의 시간은 이제 세 사람만의 창작실이 되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감성을 가진 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한 달 후 원고는 완성되었다. 처음 태주가 쓴 부분과 은경이 이어간 부분, 그리고 함께 다듬은 결말까지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이제 출간을 준비해 봅시다. 태주의 말에 은경이 놀랐다. 정말 책으로 만들어질까요?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태주의 미소에 은경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3개월 후에 어느 화창한 오후, 도서관 신간 코너에 새로운 책 한 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연한 푸른색 표지에 밤의 강가에서라는 제목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로는 원작 이태주 공동 집필 오은경 기획 장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경은 그 책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표지를 쓰다듬고 책등을 만져보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겨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선생님, 감상이 어떠세요? 할인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꿈 같아. 정말 꿈 같아. 은경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벅찬 순간이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문학의 꿈이 이렇게 늦게라도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먼저 들었던 분들이 언제 책으로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태주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편안해 보였다. 그의 손에도 같은 책이 들려 있었다. 첫 출간본을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태주가 은경에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건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거니까요. 태주는 책을 펼쳐 자신이 처음 쓴 부분을 읽어봤다. 40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느껴졌다. 그 뒤를 이어가는 은경의 문장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완성된 이야기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동생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된 걸 보면 태주의 말에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치유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 증거였다. 벌써 예약 주문이 꽤 들어왔어요. 할인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온라인 서점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몇 개 문학 잡지에서 서평 요청이 왔어요. 서평이요? 은경이 놀란 듯 물었다. 네. 이미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70세와 63세가 함께 완성한 작품, 40년 만에 빛을 본 미완의 소설 이런 식으로요. 은경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의 글이 사람들에게 읽힐 거라는 게. 선생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할인이 은경의 손을 잡았다. 이 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선생님 안에는 아직 써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태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예전과는 달랐다. 꿈이 현실이 된 기쁨으로 가득한 고요함이었다. 은경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꿈을 되찾은 곳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 곳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 언젠가는 이 도서관에도 제가 쓴 다른 책들이 꽂혀 있겠죠? 은경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는 오은경 작가라고 불리실 거예요. 할인의 말에 은경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래간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태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40년간 그를 괴롭혔던 미완의 아픔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다. 문학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동료를. 그럼 다음 작품도 함께 해볼까요? 태주의 제안에 은경과 할인이 놀란 듯 바라봤다. 다음 작품이요? 네. 이번 작업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혼자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할인이 손뼉을 쳤다. 좋아요.
그럼 우리만의 창작팀을 만드는 거네요. 밤강 작가팀 어때요? 밤강? 밤의 강가에서에서 따온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사람이 문학이라는 공통 분모로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간단한 음식과 함께 책 출간을 기념하는 시간이었다. 건배. 할인이 먼저 잔을 들었다. 늦게 핀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의 꿈이 이제야 피어나는 거예요. 은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설렘이 담긴 눈물이었다. 정말 늦지 않았구나. 은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평생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경험과 성숙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글쓰기였으니까. 창밖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은경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태주의 동생도, 자신이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독자들도 저 별빛 속에서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늦게 핀 꽃은 정말 더 진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